네, 민주당이 이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조작했다는 지금 정보들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도태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민주당에서 틀었는데 이게 세 부분에 걸쳐서 녹취 조작이 된 거다 하는 소리 전문가 배명진 교수의 그 분석이 있었어요. 도태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5명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예, 상당히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면서 네. 이게 그 세 부분을 붙인 거다. 그러니까요. 즉 예. 조작한 거다. 예. 굉장히 그 가능성을 짙게 보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아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심각한 거죠. 이게 무슨 개인이 범죄 저질러도 심각한 건데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뭐 난리를 치고 활용을 하고 이랬으니까 말이에요. 네. 네. 사실 이게 그 AI 시대에 굉장히 우려되던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작년 3월에 캐나다 같은 데서는 30초간 사람 음성 그거를 확보해가지고 네. 보이스피싱 하는 것에 성공해서 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30초만 사람 음성을 얻어도 자기가 원하는 문장을 똑같이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AI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원 데이터가 많을수록 음. 더 흡사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 음성은 연설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공원이 많아요.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서 만약에 대통령 음성이라면서 가짜 내용이 막 유포되기 시작하면은 국가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가 그렇죠.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예. 무서워해야 되는 그 내용인데 이런 그 전문가 분석이 있은 다음에도 민주당은 자기가 절대 이런 거 안 했다, 우리가 검증 다 해봤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 말을 돌리면서 그냥 또 음모론 이런 식으로 그 몰아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습니까? 그러게. 전문가가 그 세 구간이 분명히 그 소리공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 이어붙인 거라고 하는 건데요.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밝히는 방법밖에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게 수상한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11월 달에 이재명 1심 선거 앞두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몰아가서 어떻게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사실 그 범죄에 대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게 둔감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절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김대엽 병풍 사건 때도 뒤에 다 그 병무청에서 모의했다는 게 조작 녹음 테이프였다는 게 밝혀지고 그 복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이미 대선은 다 끝나버렸으니까 예. 그게 미친 영향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냥 하나의 그 조작된 파일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숱한 오보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형사재판하면서 기록들을 좀 여러 경로로 접하다 보니까 예. 그 어떤 걸 봤냐면은 당시 그 모 언론사 취재팀이 예. 자기들이 이제 단톡방이 있으면은 네.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네. 기사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은 내가 길거리에서 벤츠를 봤다.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말이 있다가 예. 내가 어느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샀다. 예. 이렇게 메시지나 말이 있다고 하면요. 예. 중간을 다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벤츠를
샀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반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벤츠를 샀다.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가짜죠, 완전히. 예, 예. 그런데 그런 식의 이거는 사실 편집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조작이죠, 조작. 예, 조작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책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나아졌을까? 지금 8년 지나오면서 예.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네. 그러나 이 염려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경계하시는 국민들은 분명히 네.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 노력이나 그런 경계를 이번 그 녹취록에 굉장히 집중시켜서 이게 사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하려고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하면서 막 네. 틀어버리면은 네. 육성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걷잡을 수 없는 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자기들이 지금 AI 앞에서 말했듯이 전체를 만들기도 하는 세상인데 예. 중간에 약간 바꾸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저 도태우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선진 변호사협회인가요? 예. 거기서 뭐 고발 조치를 한다면서요? 아, 그게 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그 단체가 저희 말고도 있어서 자유대한연대라는 단체가 고발인이 되고 예. 저를 비롯한 변호사가 고발 대리를 해서 네. 이제 내일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고발장 접수할 때 피의자가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고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찬대입니까? 이런 경우들이 민주당입니까? 있는데, 예. 그 성명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성명 불상자인데요. 예. 그러나 편집 조작 행위는 분명하니까 그렇지. 예. 누군가는 편집 조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행위가 편집 조작해서 전달하고 그 끝은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공포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조작은 실무 담당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작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표를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네, 만천하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들 다 모아놓고 기자들 다. 국회에서. 그러면 박찬대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포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네. 그 가장 분명한 그 편집 조작 행위자 예.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분명히 이 파일이 예. 만약에 정밀 분석 결과 이게 편집된 게 아니라면 네. 뭐 소리 그럴 리가 별로 없다고 보이지만 5명의 전문가가 네.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모르겠거니와 편집됐다면 이걸 행위한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에서 아주 첫째 그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 중에는 공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뭐 가장 나쁜 경우는 이건 뭐 가정적인 경우입니다. 네. 가장 나쁜 경우는 알고서 처음부터 같이 했던 거고요. 아, 그렇지. 시초부터 같이 했으면은 가장 나쁜 경우겠죠. 예.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중간에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본 파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틀어제꼈다. 가버린 거죠. 예. 그렇다 해도 공범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오리발을 내밀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박찬대의 경우 나는 조작된 줄은 모르고 그냥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조작 안 된 육성인 줄 알고 충격적이라서 그냥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를 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네. 원래 이제 그 진실 밝히기 위해서 뭐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국회의원은 또 우리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면책특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면책특권 악용의 전형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면책특권이 주장되면 국가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그냥 국회의원을 파기수로 해가지고 하면은 자기는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고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국가 파괴적인 건 다 확산되고 그런 그 나쁜 구조가 고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만약에 처음이나 중간 연류가 있다면 그거는 면책 특권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거는 국회에서 언행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너무 엄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2탄 3탄 하겠다 이거는 2탄 3탄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처음 발표했던 것이 아주 뭐 우리가 일반인이 들어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정도로 그 편집 조작된 그런 파일을 그 전문가 분석으로 그런 파일을 틀었는데 뭐 계속하겠다. 그 제대로 된 진본 검증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조작의 가능성, 조작됐다면 이제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작하고는 별개로 조작은 됐다고 확신이 서는데, 왜냐하면 배명진 교수가 뭐 소리 분야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5분이 했으니까 조작하고는 별도로 통신 비밀 뭐 이게 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뭐 적용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하고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뭐 여지가 없고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은 늘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문제되거든요. 네. 그런 주장을 또 할 텐데 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 헌법을 지금 바꾸지는 못해도 스스로 좀 그런 부분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일종의 만성적인 논의는 많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좀 면책특권 내려놓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악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니 통신비밀보호법은 면책특권하고도 상관없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이 그거 아닙니까? 당사자들끼리는 녹음이 가능하지만 네. 제3자가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면책특권 여지도 없는 여지 거고요. 없는 건데 이거는 제3자가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은 운전사가. 면책특권 여지가 없는 거고 네. 자기가 이제 발표한 행위 자체에 거기에 대해서 좀 네. 그 국회의원 그걸 주장할 텐데 국회의원이 네. 다른 사람은 여지도 없고요. 네. 그런데 아니 발표한 것도 공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제3자 녹음한 거를 공표하는 행위. 그러니까 일반인은 네. 다 해당되죠. 아니 의원이라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라도. 안 돼야 마땅하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법에 다 저촉이 된다는 거죠. 통신보호비밀법 거기도 저촉이 된 거고, 제3자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작인 거는 이거 더 큰 범죄고, 네. 거기에 민주당이 처음서부터 개입됐느냐? 이건 뭐 나라가 뒤집힐 일이고.